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촬영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포토샵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차근차근 제가 쓰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제가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켜놨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사진 작업할 파일들을 다 모아뒀는데요. 디테일 컷이랑 모델 컷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모델 컷도 전신이랑 상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디테일 컷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 컷을 내가 이제 찍을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그대로 포토샵에 끌고 와서 놓으시면 파일이 가져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방향을 좀 조절을 할 거고요. 이 수평에 관해서 맞출 건데, 이 눕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좀 조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은 스캔트라고 저희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워줄 거고, 자, 우선 처음에는 일단 제가 원하는 만큼 영역을 자르고 방향을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롭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C라고 이제 단축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크롭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기능이. 그러면은 이 왼쪽 위에 보시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율을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쓰던 비율이라서, 이 디테일 컷 같은 경우에는 1대1 정방형으로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비율이라는 데를 클릭해 보시면 1대1 정사각형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1대1 비율에 맞게 크롭이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화면 밖을 딱 나가시면 화살표 모양이 바뀌는데, 요거를 잡고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진을 90도, 아예 90도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잡아서 90도만큼 돌리면은 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여유롭게 찍으라 했던 게, 결국 이제 마지막에 남는 작업물은 요거지만 여유있게 사진을 찍어야 이 뭐 수평을 맞춘다든지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 부분이 남겨졌으면 엔터를 누르시면은 그대로 잘립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정을 해줄 거는 이 거래처가 나와 있는 거를 지워줄 건데, 이건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 같은 경우에는 Alt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 확대고요, 내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요거 말고는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 플러스는 숫자판 옆에 있는 오른쪽에 플러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Alt 휠을 올려서 스크롤을 올려서 이 이제 상표를 지워줄 때는 이 택이랑 비슷한 색깔이나 질감으로 지워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툴이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 도장 툴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차이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B인데요, B를 누르고 내가 이제 복사할 영역을 지정할 때는 Alt를 누르면 내가 이 부분의 색감을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칠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쫙 누른 채로 이렇게 지워주면 사라집니다. 크게 티가 안 나는 부분, 이런 부분 지울 때 브러쉬가 좋아요. 이게 브러쉬랑 도장이랑 둘 다 써보시면은 약간 그 차이를 아실 텐데,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복사를 했다 치면은 이게 한 번에 잘 안 지워집니다. 지금 이게 제가 한번 클릭하는 건데 점차 지워지는 느낌 있죠. 그리고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이 확대를 해서 보시면 내가 이렇게 복사한 영역과 최대한 질감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뭐 잘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쓸 때 유용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굉장히 확대해서 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브러쉬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 여기 있는 이 이제 실밥 튀어나온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내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요 영역을 복사를 해야겠죠. 그럼 Alt를 눌러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 깔끔하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모델 컷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조정에 있는 명도를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원래 배경지가 흰색인 거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기능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컨트롤 M을 누르시면은 곡선이네요. 곡선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스포이드 3개가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3개가 이거는 검은색, 회색, 흰색을 뜻하는 건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은 내가 이 흰색 스포이드를 눌러서 내가 원래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뭐 이 부분이 흰색이었다. 이렇게 누르면은 포토샵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이 부분이 검은색이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누르면은 이 검은색에 맞게 전체적인 사진의 색감이 바뀝니다. 배경지를 쓰면 좋은 게 이게 원래 흰색이었으니까 흰색을 잡고 누르면은 따로 제가 밝기 조절을 할 필요 없이 사진의 색감이 알아서 다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저장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JPG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품질을 마지막으로 보셔야 하는데, 품질은 이제 내가 어느 사이트에 올릴 때 이미지 크기가 뭐 하나당 3MB가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나와 있을 때는 요 바를 이제 이동을 하시면은 품질이 조금씩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합니다. 근데 12였을 때, 품질이 10이었을 때 최고가 4메가로 치면은 12를 하면 2.6메가, 이런 식으로 품질이 낮아질수록 용량이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내가 올리고자 하는 플랫폼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최종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컷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델 컷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나 하의에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지만 다리 길이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미관상 좋습니다. 크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비율을 보시면은 1대1이 아닌 비율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가로, 세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860, 830 정도의 비율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비율이 활성화가 됐으면은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살짝 죽여주는 정도로만 조절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다시 중앙을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 모델이 가운데에 있고 바닥도 발끝에 너무 정확하게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식으로 여유를 좀 주시면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내가 크롭하고자 하는 영역만 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 전기 콘센트가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장 툴을 이용해서 없애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브러쉬로 하면은 약간 이질감이 들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림판으로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조금 보시면은 어색하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도장 툴을 써서 이쪽 크게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벽이랑 최대한 질감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감쪽같이 없어지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리를 늘릴 건데, 다리를 늘리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크기를 늘려서 그 크기에 맞게 하는데, 이제 캔버스 크기라고 하면은 제가 단축키를 알려드릴 건데, 컨트롤 알트 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캔버스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제 폭이랑 높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가로랑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비율 자체를 860대 830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지금 이 크기도 860대 830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모자란 30만큼을 저는 다리를 늘려주는 데 쓸 거기 때문에 이 위에 보시면 2434라고 돼 있고 이 밑에는 2348로 돼 있는데 똑같이 2434로 맞춰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캔버스 크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어디를 늘릴 건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진을 위로 올려서 밑에 새로운 여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내 사진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캔버스 크기만큼 확장이 됐습니다.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M을 누르시면은 이 레이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다리만 잡지 마시고 약간 좀 더 올라오게 잡아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늘리고자 하는 영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리를 늘릴 때는 자유 변형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방금 파란색 선이 떴죠. 그러면 내가 늘리고 싶은 부분, 이 아랫부분을 잡고 늘리시면 되는데 이 늘리는 거는 누른 채로 밑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늘리면 이게 사진의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늘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만 늘리시려면 Shift를 누른 채로 쫙 늘려주시면은 아까처럼 옆으로 이게 사진이 퍼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딱 비율에 맞춰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늘어났으면 엔터. 그러면은 지금 이 선택된 레이어를 이제 해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창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실상 거의 다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바지의 핏을 조금 잡아주고 싶다 하면은 픽셀 유동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맨투맨이 좀 삐져나온 게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요 이제 끝부분을 잡고 클릭한 채로 조금씩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팬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굴곡진 부분이 보기 싫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들어간 부분이나 뭐 나온 부분 이런 거를 조금씩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최종 완성된 사진을 봤을 때 좀 더 핏감이 예쁘게 잘 잡혀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정에 요 명도를 클릭해서 명도를 한 40 정도 올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사진의 밝기가 확 밝아지죠. 근데 이 명도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그냥 높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제 사진 찍는 환경, 그러니까 뭐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그런 촬영지의 환경에 따라서 숫자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거 40은 제가 지금 사무실에 와서 실험을 해보니 40이 가장 괜찮았기 때문에 설정을 해둔 거고 다른 데 가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는 제가 특별히 더 사용하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을 접하셔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 픽셀 유동화나 뭐 이런 다리 길이 같은 것도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 핏감이 뭐 달라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만 포토샵을 하기를 바랄게요. 요즘에는 반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포토샵에 공을 들여서 사기 핏을 만들다 할지언정 결국에 소비자가 이제 받아보면은 그 핏이 아닌 거를 눈치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는 지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쓰고 있는 포토샵의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는데 한 6, 7개 기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근데 알고 계셔도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만 해도 그리고 꽤 괜찮은 작업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유익한 정보 아니면 이 포토샵에 관해서 좀 더 추가할 정보가 있다면 들고 새롭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